소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할 정도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의사는 몸에 좋다, 직접 해보면 느낀다고 말하고 어떤 의사는 근거 없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같은 의사입니다. 같은 의학 교육을 받고 같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배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까요? 이걸 두고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물이 정말 좋으냐, 나쁘냐를 바로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금물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 논문을 다 찾아봤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나트륨은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가 더 많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연구들 대부분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아침 공복에 소량으로 마셨을 때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가 아닙니다. 그저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 때의 결과 혹은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입니다. 반대로 소금물이 좋다고 말하는 의사들은 논문보다 자기 몸의 변화, 환자들의 반응,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체감을 이야기합니다. 3일, 일주일 때로는 그보다 더 빠르게 몸이 달라졌다는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한쪽은 논문이라는 언어로 말하고 다른 한쪽은 경험과 임상이라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언어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의사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소금물 논쟁은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수많은 건강 논쟁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건강 정보를 바라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의사들의 말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부터 보겠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논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논문이 있느냐, 임상시험이 있느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의사로서 굉장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금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가? 혹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소금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금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찬성하는 쪽이 말하는 소금물은 라면 국물도 아니고 가공식품도 아니고 짠 반찬도 아닙니다. 미네랄이 포함된 천일염을 아침 공복에 아주 소량으로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즉, 서로 다른 질문을 놓고 같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금물이 좋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검증하려는 연구가 처음부터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말하는 의사들은 다른 프레임에서 말합니다. 이들은 논문보다 먼저 사람의 몸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난 변화, 환자들이 느낀 변화,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변화는 몇 년 뒤에 나타나는 통계가 아니라 며칠, 몇 주 안에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배변이 달라지고 어지럼이 줄고 기운이 올라오고 몸이 덜 붓는 변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혼자만의 착각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은 이건 분명 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논문 중심 프레임은 느리고 보수적이며 안전을 우선합니다. 경험 중심 프레임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변화를 먼저 봅니다.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 프레임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논문 프레임에서는 경험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고 경험 프레임에서는 논문을 현실을 너무 늦게 따라오는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충돌을 보고 의사들 말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이런 연구들이 애초에 잘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어떤 주제들은 계속 근거 부족이라는 말만 듣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물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의학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구를 안 했겠지. 효과가 없으니까 연구가 안 된 거겠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구는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자금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특히 대규모 임상 연구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장기간 관찰해야 하고 의사, 연구자, 통계 전문가, 윤리심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연구를 누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혹은 명확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새로운 약,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장비처럼 결과가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반대로 천일염, 물, 생활습관처럼 특허를 낼 수 없고 판매할 제품이 없는 주제들은 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연구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는 기존의 틀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소금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연구는 보통 얼마나 줄여야 안전한가를 묻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특정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 던져지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연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사실은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아직 제대로 질문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의학의 실패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은 원래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쉽게 권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려왔고 지금의 의료 수준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는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나 생활 습관의 미세한 차이를 뒤늦게 따라가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도 경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권하는 것도 둘 다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건강 관련 통계나 논문을 보면 항상 결론이 비슷할까? 왜 늘 조심하라, 더 연구가 필요하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로 끝날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통계와 의학 연구는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결론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두려운 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조심하라고 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언제나 최악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항상 보수적으로 계산되고 개인의 차이는 의도적으로 단순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주지만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수천 명의 평균을 말해주지만 우리는 그 평균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른 몸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차이를 위험 요소로 취급합니다. 변화가 크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의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늘 이렇게 정리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만 권장하기는 어렵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계는 경고등이고 경험은 신호입니다. 문제는 경고등만 보고 차를 아예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신호만 믿고 속도를 과하게 올릴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는 논문과 통계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경험담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건강을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 논쟁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 중심의 판단도 필요하고 경험 중심의 판단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은 위험을 알려주고 경험은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금물을 라면 국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미네랄이 포함된 천일염을 아침 공복에 아주 소량 마시는 방식은 같은 소금이라는 단어로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는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강 정보를 볼 때 논문만 보지 말고 경험담만 믿지도 말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구조부터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영상은 소금물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구조는 모든 건강 논쟁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독소를 줄이고 몸이 원래 회복력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